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라. 네, 오늘도 주린이와 함께 재미나게 공부를 해볼 텐데요. 교수님, 오늘 공부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공부할 주제는 뿅뿅뿅. 바로 이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은요, 과거에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여 년 동안 해마다 10% 이상 고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또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픽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 그 일일이 그걸 다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남녀노소들이 장소에 구애 없이 모바일로 또는 컴퓨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레저 산업으로 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장 산업은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죠. 게임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회사의 가치가 5배, 10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최근에 데브시스터즈라는 게임사가 쿠키런이라는 IP를 가지고 킹덤이라는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2달 정도 만에 주가가 14,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을 터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밑에서 잔뜩 준비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 출시하는 시기에 임박해서 우리가 그 게임을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수없이 많이 확인하면 여러분들도 단기에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산업 섹터입니다. 자, 게임 산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PC 게임,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콘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PC 게임에 초기에 주력을 했다가 지금은 아무 때나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서 한번 게임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캐주얼 게임. 캐주얼 게임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투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만 잘 만들어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대표적인 게임이 뭘까요? 네, 맞아요. 테트리스, 바둑, 고스톱,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캐주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 산업 초창기에는 대부분 그런 걸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크게 히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점만 있느냐? 단점이 있어요. 쉽게 사람들이 실증을 내요. 그리고 다른 게임으로 쉽게 넘어가요. 캐주얼 게임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캐주얼 게임 개발사들은 주가가 많이 급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드코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드코어 게임은 MMORPG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 나왔어요. MMORPG. 다중 역할 수행 게임, 이렇게 말해요. 전투 장소 또는 어떤 특정한 곳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요. 게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사들이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게임을 단계로 좀 더 오랫동안 해 나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 무장을 시키거나 필요한 아이템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게임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드코어 게임이라고 해요. 사실 이쪽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게임 시장의 규모를 보면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1년 매출,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중에서 1위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한 33조 원 정도, 두 번째가 미국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이 20조 원 정도, 그리고 한국이 5번째 정도 하는데 약 17조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사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평균 PR이 20에서 50배 정도, PBR은 5배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콘솔과 온라인을 합치고 모바일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5대5 정도 되는데 이쪽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으로 좀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거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중국이 완전히 문을 열었을 때 우리나라 게임 기업과 중국 게임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희 씨는? 당연히 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이기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강국이고 역시 게임 업력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규제를 하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규제를 하면 여러 가지 무역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규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뾰족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중국을 항상 제외해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 산업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게임 기업의 1등 기업이죠. NC소프트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기업인데요. 이 회사 매출액이 한 2.4조 정도 매출액을 올립니다. 이 회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개발했어요. NC소프트 게임, 그렇죠. 리니지. 이 전체 회사 매출액이 한 2.4조 정도 되는데 2조 원 정도가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 하나 때문에 시가총액이 20조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개발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출시되려고 준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이 게임이 히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미리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리니지는 올해 어떤 일이 있냐면 리니지2M이라고, 리니지2 있죠. 이걸 대만에 출시하고 일본에 출시합니다. 여러 종의 신작이 올해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겠죠. 기업을 투자할 때 한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신작이 몇 개 나와 있는 것들을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그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성공한다면 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펄어비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매출액을 한 5천억 정도 올려요. 정확하게 4,888억 정도 올리고요. 그 올리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검은 사막이라는 단일 게임에서 나옵니다. 이 기업이 말 그대로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뜬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콘솔 게임으로 출시해서 히트를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잘 먹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은 온라인으로 1,381억 그리고 모바일로 2,189억 정도 매출액을 올려서 회사 전체 매출액이 한 4,880억인데 한 3,500억 정도가 검은 사막에서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검은 사막이 흥행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이 회사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단 장점도 있겠죠. 싸다는 거. 그죠? 네.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싸다라는 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4조 정도 매출인데 시가총액 20조 정도 돼요. 근데 이 펄어비스는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되잖아요. 5분의 1 정도 되면 4조, 5조 정도 그 정도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이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신작 게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붉은 사막이라는 그런 신작이 올 연말 정도에 나옵니다. 사전에 많이 오픈이 좀 됐는데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와요. 올 연말까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전에 출시되기 전까지 완전히 오픈이 돼서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유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컴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매출액이 한 6,619억 정도 올렸어요, 작년에. 근데 그 중에서 매출이 3,793억 정도가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에서 나왔는데요. 이 회사도 거의 단일 게임에 가까울 정도로 서머너즈 워 매출액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라고 그랬죠? 신작. 그렇죠. 신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올해 어떤 신작이 나오냐? 캐주얼 게임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나오니까 조금 안정이 되겠죠. 한두 개 빠져나가도 나머지 쪽에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대작이 있어요. 서머너즈 워라는 IP를 활용한 100년 전쟁. 또 하나 있어요. 크로니클이라는 게임. 이 두 게임이 전부 다 지금 평가가 좋아요. 전문가들의 평가가. 앞으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조그만 기업으로 가볼게요.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빌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컴투스의 대주주예요.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작년까지 그렇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컴투스가 잘 되면 지분법 이익 29.4%가 게임빌로 잡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지주회사로만 머물러 있으면 돈을 못 버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캐주얼 게임을 6종 정도를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출시가 한두 정도는 되고 있고요. 그 반응이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렴하다. PBR 1배 수준 정도로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하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자, 위메이드라는 기업인데요. 작년까지 매출액이 한 1,266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는 적자예요.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작년까지 보여준 게 별거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무언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 힘을 주어 이야기하겠죠. 미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2000년대에 리니지와 미르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쌍벽을 이루었던 대단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중국에 진출하면서 좋지 않은 일들에 휘말려서 그 게임만큼 회사가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소송이 걸려서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2.5조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그것만 소송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규로 또 게임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그 게임이 미르4라는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이 게임이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게임 순위에서 5위에서 10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리니지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뭐가 붙으면 좋을까요? 신작이요. 네, 신작 게임이 붙으면 이 회사 네. 투자하는데 굉장히 안전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신작 게임이 올해 2개 정도 추가로 출시가 됩니다. 미르2를 현재는 온라인 게임만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이 거의 끝나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고 이게 중국에 진출하고 정상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면 파괴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또 하나 미르 W라는 게임도 있어요.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도 미르라는 IP를 가지고 후속작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거에 크게 성공했던 경험과 노하우와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개발하는 게임을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매출을 끝없이 추적해보고 신작 게임들을 여러분들 유심 있게 연구해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생 게임 업체들이 상장이 안 돼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캐주얼처럼 순간적으로 반짝할 때 증시에 상장하는 신규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된 게임은 게임 회사들, 특히 신생 회사들은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업력 있는 게임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영진들의 능력을 잘 봐야 해요. 충분한 업계에서 업력을 갖추고 경험을 쌓은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찾아가야 해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게임 회사에서는 OBT, CBT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들이 수많은 게임 전문가들이 게임을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그들이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잘 보시면 이 게임이 잘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출시일이 예를 들어서 정해졌어요. 한 달 후 또는 뭐 2주 후로 정해지면 이 게임 회사들이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자가 얼마나 몰렸는지 이 부분이 언론사에서 계속 뉴스로 나옵니다. 사전 예약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으면 그 게임은 거의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전 예약자가 자꾸 늘어난다 싶으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게임이 출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탑 100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 앱스토어, 그리고 원스토어라고 있어요. 이 세 개 마켓의 매출액치를 합계해서 순위를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요. 순위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해요? 더 사도 괜찮아요. 근데 순위가 꺾이는 시점에 더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겠죠. 그래서 매도타임은 미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 순위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오늘은 홍순택 교수님과 함께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리나 게임하러 가자! 이요!